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김양식 역사학자의 나이듦 가슴 뛰는 내일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수류책방입니다. 나이즘의 위기와 기회.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이 넘고 2030년에는 평균 수명도 87세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 노년의 나라는 노인들의 천국이 될까 아니면 지옥이 될까? 분명한 사실은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와서도 위기와 기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89.2%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3개월 이상 세 종류가 넘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비율이 61.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의존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는 회색 쇼크라 할 정도로 우울한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노화의 4대 고통으로 빈곤, 고독, 할 일 없음, 질병 등이 있다. 노년층을 향해 달려가는 중노년층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경직되어 있어 디지털 시대로의 창조적 접근과 혁신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은퇴자들의 삶을 보면 퇴직 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 바쁘게 보낸다. 취미생활이나 국내외 여행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실업자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쁘게 보내지만 3, 4년 뒤에는 그것도 시들해진다. 의욕은 사라지고 사는 재미도 없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우울감이 커져간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고자 했지 자기 혁신이 없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앞날을 기억할 수 없다. 인생은 모두 어머니 자궁에서 동시에 시작하지만 50세를 넘어서는 전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는 60세부터 80세까지다. 노화 과정을 연구해보니 34세, 60세, 78세 각각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 말은 늙어가는 빈곡점이라는 것이다. 34세는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60세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78세는 노년기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에 진입하는 나이다. 인생 산막이 펼쳐지는 60세부터 80세 이르는 20년은 인생의 황금기이다. 실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삶의 질이 훨씬 높다.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도의 힌두 전통에는 인생을 25년 주기로 단위로 주기를 나눈다. 이것을 아슈라마 다르마라 한다. 제1기는 태어나 생존하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는 학생기이고 제2기는 25세에서 49세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주기이다. 제3기는 50에서 74세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실현하는 임주기이며 제4기는 75세 이후로 집을 떠나 고향을 하면서 죽기 전 깨달음을 느끼기 위한 유행기이다. 앞의 두 시기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라면 뒤의 두 시기는 노년기에 개인적인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시기다. 인구 피라미드 모양도 오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바뀌면서 15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아진다. 생산 연령 인구가 무려 130만 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부양비도 선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미래사회의 국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인 노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는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 물 익었다는 의미를 지니며 반대로 노쇠, 노추 등 오래되고 낡았다는 의미도 된다. 나이 들면서 누구는 노년기에 더 알찬 인생을 살고 장수하는 반면 누구는 요절하거나 고통과 진음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린다. 그 차이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차이점이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저항하는 심리가 있다. 젊음에 집착하여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불만스러운 이유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점, 체력이 노쇠해지는 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없는 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점을 들었다.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자화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나이들의 힘이 없는 것은 나이 때문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굳어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노년의 힘을 육체적인 힘으로만 보기에 노년의 또 다른 힘인 삶의 지혜와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60세 이후를 노년기로 보고 후격을 면제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신분에 따라 차등되어 있다. 왕은 60세, 정이푼, 고관, 종친 등은 70세, 일반인은 80세부터 사회적 예우를 받았다. 80세 이상 고령자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양로회는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봄과 가을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2016년에서 2018년 3년간 노인학대도 14,000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70%가 직계가족이다. 직계가족 중 아들의 학대가 37%나 되었다. 그것도 89%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는 어린날을 축복소에서 보냈지만 어버이날은 부담스러운 날로 보냈다. 어르신이 수저를 들여 밥을 먹던 시절은 전설이 되고 있다. 노인은 더 이상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집에서 아이나 보고 공원에 나가 소일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노년 들어 늙어서 미안한 시대가 되었고 그 일과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빈곤과 고독에 못 이겨 자살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설당을 잃은 노인들, 사회 주변으로 전락한 노인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인들 스스로 전통에 기댄 꼰대의식을 버리고 나이를 초월한 대등한 세대의식이 필요하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연탄지에 한없는 애정을 표하면서 연탄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노년기는 분명 연탄처럼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죄로 사라지는 소중한 시기다. 노년 역시 여생을 불태워 주변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한마디씩 성장하고 누이가 잠을 자고 한 단계씩 성장하듯이 인간도 단계별로 성장한다. 노년기는 후퇴기가 아니라 마지막 생애를 꽃피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적응과 부정의 두 개의 과합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년기는 자신을 위한 창조성과 생산성이 형성되는 시기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성격에 매몰되는 것으로 보았다. 중년기는 배려가 중요한 시기다. 반면에 노년기는 성숙기는 그동안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아와 우주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측면과 그와 반대로 크게 절망하여 우울한 노년의 함정에 빠지는 측면이 양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영국의 라스레토 교수도 인간의 생애를 4단계로 나누어 제1기는 부모의 양육을 받는 시기, 제2기는 부모에게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아발전을 도모하는 시기, 제3기는 은퇴 이후 여전히 활동하는 시기, 제4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노년기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중년기에 걸맞는 조화로운 삶으로 중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과 여가활동의 조화를 이루며 자신과 남에 대한 배려와 조화가 필요하고 용감한 현실주의와 난관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며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개인의 자유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노화를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유전적 요인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노년의 삶은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나이듦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성숙한 나이듦이란 분수에 맞는 절제된 삶, 긍정적인 삶의 태도, 자기 완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과 공부, 삶의 보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자세 등이다. 나이듦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이다. 자기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친절하고 개방적이며 자기 조절 능력과 진정성이 있고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한편 중년 이후는 삶의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하비콕스는 세계적인 문명의 전환기에 현대인의 영적 갈등과 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대한영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영성은 지성, 감성, 이성, 덕성, 품성과는 구별된 개념으로 영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내면의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사랑, 자비, 평화, 자유, 관용, 감사, 침묵, 고요, 선, 공동체, 생명의 에너지, 비전, 꿈 등을 들 수 있다. 초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하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아 실현을 위한 영적인 갈구와 영적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내재되어 있다. 문제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제도권 교육이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점점 영성을 잃고 이성 중심의 인간, 잔해형 인간,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다. 다행히 나이를 먹으면서 물질화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꺼져있던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영적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영적인 삶은 철저히 자기 수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칼 융은 영적 수련은 영적 변화를 촉진하여 인격의 성장도 가져온다고 한다. 처음 신체 단련을 위해 시작한 요가 수련도 아사나, 호흡, 명상, 수행을 통해서 신체와 정신,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면 그를 통해 기회순환, 정신집중, 심리적 안정, 평안함 같은 변화가 초래된다. 성숙한 나이듦의 최종적인 관문은 자아 초월이다. 초월 욕구란 인간이 창조적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의 우연성이나 피동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것은 곧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자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생명 파괴를 통해 생명을 초월하는 것이다. 프롬이 지향한 초월의 세계는 자유와 사랑이 넘실대는 세상이다. 노년기에 자아 초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넘어서면서 다가올 죽음도 초월해야 한다.
자초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 노인들이 자기 초월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여부는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생 산막설계 이렇게 나이 들어 살아가는 여유의 유형으로 체념형은 노년기를 노쇠함과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만 기다리면서 더 이상 생산적인 생명활동을 포기한 유형이다. 꼰대형은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대우만 받으려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언둔형은 일선에서 물러나 소통이 단절된 채 혼자만의 은밀한 생활을 추구하며 쾌락형은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개인적인 야망에 따른 삶의 유의, 욕망의 실현에 불과하다. 바람직한 삶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행복이다. 일본의 원로소설가 소노 아야코는 당당하게 나이 들기 위해 갖춰야 할 죄로 자립할 것, 죽을 때까지 일할 것, 늙어서도 가족들과 잘 지낼 것, 돈에 얽매이지 말 것, 고독과 사귐의 인생을 즐길 것, 늙음, 질병과 친해질 것, 신의 잣대로 인생을 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 외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평온이 동시에 추구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직 가족이나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보람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성과 중심성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나이 들어가는 실천 전략으로 욕망과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노년, 삶 자체가 즐거운 노년, 나눔과 배품이 있는 노년, 지혜로운 노년, 더불어 살아가는 노년이 되어야 한다. 인생 산막을 내려갈 삶의 태도로 나이 들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모습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사람은 나이 들면서 좀 더 유연해진다.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 오랜 생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와 통찰력도 커진다. 시인 사무엘 울만은 그의 명시에 청춘에서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살이 자도 늙은이가 된다고 하면서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고 하였다. 중년 이후 나이 들어가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과거에 집착한 이상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은퇴 후 상실감과 단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새로운 사회관계에 적응하지 못할 확률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도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 어느 기자가 달라이라마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자 바로 지금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단다. 지나간 행복은 기억뿐이고 오지 않은 행복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인에서 바른 물이 계곡을 흘러 강물로 지나 바다로 사라지듯이 인간 역시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다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자기 자신도 그 한 지점에 서 있을 뿐이다. 신의 물이 고요한 바다에 들어가 사라지듯이 사람도 생을 마치며 바다와 같은 절대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나이 듦의 미학을 즐겨야 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여물고 물에 익는 자신의 존재를 신뢰하고 누워있다는 정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 효과가 없는 약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는 가짜 효과다. 미소 짓는 상과 함께 부정적인 말도 상가한다. 언어는 그 자체 에너지이다. 식사를 비롯해 수면, 만남, 생활도구 등 전체적인 삶을 다이어트한다. 절제의 미덕을 즐긴다. 육체적으로 음식을 절제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물질적으로 젊었을 때 움켜쥐려고만 하였던 손을 바짝 벌려 나눔을 통해 베푸는 삶을 지향한다.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배우는 것을 즐긴다.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최대적인 배움을 멈추는 것이다. 배움을 멈추면 더 이상 성장은 없다. 문제는 이들 지식이나 감각활동을 멈추면 극격이 퇴화한다는 점이다. 배움은 성숙한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자극을 통해 젊음을 선물한다. 최근 내과학에 의하면 학습효과는 단지 무엇을 배우는 효과 외에 감정 통제력도 늘어난다고 한다. 노인들이 화를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두뇌활동이 멈추어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우며 활기 있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바람직하다. 인간은 살아 숨쉬는 수많은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이다. 우리 주위에도 나이를 잊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사교성이 높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율은 높다. 이러한 세상과의 소통은 궁극적으로 우주적 연결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노년의 지혜와 기술을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이 들면서 무르익는 창조적 삶이라 할 수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은 세포 활성화와 함께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함이다. 모든 병은 감기를 빼고 몸이 차지는
냉병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최고의 냉병은 암이다. 그래서 몸이 따뜻하면 살고 차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나이 들면서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운동하는 습관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운동을 하면 두뇌 양옆의 해마가 활성화되고 기억세포인 뉴런 역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심신건강에 효과가 크다는 것은 뇌과학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장영희 교수는 그의 마지막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남에게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친 일이 없으며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축으로 남는 것처럼 보장된 투자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친절과 사랑은 간단한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들어오는 만족감이란 놀라울 정도로 크다. 나이 들면서 추구해야 하는 삶은 자기 초월이다. 자기 초월이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영적인 지혜와 힘은 바로 고유와 침묵 속에서 나온다. 나이 들면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자아 초월에 도움이 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삶의 최종 관문인 죽음에 맞서 싸우기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태어나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죽음은 얼마든지 의지대로 맞이할 수 있다. 자기 돌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은 삶의 성공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달리던 중년을 지나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커진다. 먼저 혹사한 몸을 돌보고 이런저런 외부의 감정에 휘말려 피로해진 마음을 챙기고 삶에 지친 정신의 고요와 평안을 선물한다. 자기 배려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 존재와 삶 자체이다. 푸코는 자기 배려 기술로 자기에 대한 몰입, 자기 동기, 의식 점검, 경청, 독서, 글씨 같은 삶의 테크놀로지를 강조했다. 자기 돌봄은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균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몸 보기를 하고 마음 비교를 하면 마음 쓰기를 한다. 누구보다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 그러므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되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유학에서도 우리의 몸을 자연의 축소판인 소주로 인식하였다. 그 때문에 몸의 우주자연이 음양오행으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 내부도 음양오행에 따라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소주를 봤다. 요가 생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음식물로 만들어진 외부의 육체의 청, 호흡의 청, 감각적 마음의 청, 지성의 청, 그리고 가장 내면에 위치한 지복환희의 층과 같은 5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고차원의 몸 통합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몸은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나 마음, 감정 등의 상태가 몸의 거울처럼 그대로 드러난다. 신체, 감정, 마음, 영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한다. 나이 들어 근육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온몸에 혈액이 돌아오게 하는 등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욱이 영양 섭취가 불충분하여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격 근육의 단백질까지 꺼내 에너지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은 급격히 노화된다. 나이가 들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3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줄어들어 50세가 넘으면 매년 15% 이상 감소되어 80세가 되면 절반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운동 부족이나 음식 섭취가 불량하면 추가로 죽어들어 나이를 먹은 뒤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한다.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산책이나 달리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근력 운동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많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높여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많게 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는 반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시적으로 몰아치는 운동보다 규칙적으로 코어 근육을 즐기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나이 먹어서 기능이 떨어진 오감을 어떤 형태로든 자극시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밖으로 향하던 삶의 시선을 내 몸에 집중하고 감각세포를 하나하나 일깨우면서 서서히 잠들어 있던 세포가 깨어나 오감이 되살아날 수 있다. 뇌를 정지하려면 매일 새롭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느껴봄으로써 감각 기능을 살려 뇌를 활성화시킨다. 뇌운동은 학습을 통한 뇌운동과 정서적 뇌운동, 신체적 뇌운동이 있다. 실제 나이 들면서 꼭 해야 할 것으로 신체운동은 근력운동, 마음운동은 명상을 꼽는다. 명상은 나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고체대의 컨트롤 타워이다. 푸코가 말하는 삶의 테크놀로지다. 명상은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한 뒤 고요히 생각하거나 마음을 비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명상하는 방법은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이다. 종교에서는 깨달음과 마음의 평안에 중점을 두고 심리 상담자는 명상의 심리학적 효과에 관심을 두고 의사들은 명상의 치료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명상의 치유 기자는 실제 많은 영역에서 심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최근 뇌과학은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뀌고 뇌피질의 양을 증가시키고 뇌 신경 돌기부와 시냅스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뇌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상은 어떤 다른 도구보다 스트레스를 증감하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습관이 답이다. 나이 들면서 가슴 뛰는 뇌를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한다. 삶이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나이 들어서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습관은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마음 습관이다.
그것을 수용하는 생각마저 부정적이면 실제 이상으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짓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15에서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후천적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조건이 좌우한다고 한다. 장수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긍정적인 사고, 감사한 삶, 감동적인 삶, 삶에 대한 보람 등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곧 자신의 삶가치, 지향점, 태도 등을 바꾸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니체의 말처럼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좋은 습관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차림과 새로운 습관을 찾아 물거뜨기, 새로운 습관 물들이기를 해야 한다.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연관된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좋은 습관은 좋은 생각,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활동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1분 명상을 생활한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감사일기를 쓴다. 시간관리를 철저히 한다. 많이 웃는다. 외우는 습관을 기른다. 어른다운 마음 활용법을 익힌다.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다. 몸의 신호를 수신하는 습관을 기른다. 나만의 식사 습관을 키운다. 패션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성숙하게 나이 들어 초월의 경지에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무엇에서 그대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자체 삶의 예술이자 나이듦의 미학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